안녕하십니까. 부정승편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우마이스트가 쓴 부정승편향에 대한 서평을 제가 했는데, 제가 그 부정승편향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혼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뭐 꼭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심리학적으로 약간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둘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효과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긍정적인 느낌을 회상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책을 쓴 바우마이스터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 커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여성과 회피하는 남성의 경우, 여성이 불평이나 비판을 시작하면 남성이 회피하는 파괴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성관계조차도 나쁜 말다툼을 상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의 양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 데 강력하게 작용하는 변수인 반면에 언어적 애정 표현은 효과가 조금밖에 없었고 성관계를 통한 애정 표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불쾌해하거나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이 보다 좋은 말이나 행동보다 관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접성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근접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서로 마주치게 하면 사람들은 공감대를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앙숙 관계에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앙숙은 가까이 살았다는 말인데 근접성 효과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지만 나쁜 사건은 한두 가지만으로도 이웃을 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서로가 만나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서로를 아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정적 환경을 피함으로써 부모들은 아이들이 유정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해주지만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나쁜 양육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유난히 성실한 양육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너무 가혹하거나 불공평하게 훈육하는 것과 같은 나쁜 특성이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약속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거든 무엇이 나쁜지는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만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배우자의 반응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거기에서 그런 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배우자의 성적 외도를 더 걱정하는 반면에 여성은 상대방의 정서적 회피를 더 걱정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분노, 불안,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정서를 더 잘 감지해낸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행복한 얼굴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잘 가려냈지만 두렵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 얼굴은 여성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시선의 방향이나 말하는 의도가 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나쁜 순간들을 좋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잔인한 공격이 아니라 유용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본적 귀한 사람, 귀인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행동을 보고 그 행위자의 내적 성격에 대한 결론으로 내리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배우자가 오늘 아침에 정말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바람에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실수를 일시적 외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 내재적 특성에 기속시키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하는 그 행동을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우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말을 두고 그것이 이 배우자가 가진 원래 성격이라거나 또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라고 판단하기 높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는 일시적인 실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가상의 심판을 세우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상의 심판을 세우라는 것은 당신이 이 갈등을 지켜보는 제3자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래 마누라하고 싸우는 날 장모가 온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오는 날 해프리면 마누라하고 대판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모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장인어른이 이 싸우고 있는 이 장소에 옆에서 CCTV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을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서로가 막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두 사람을 놓고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값진 충고는 루이스가 에밀리를 모욕할 뜻이 없었음을 깨달은 에밀리의 여동생이 그녀에게 무료로 해준 내가 언니라면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엄청 화가 나지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럼 들깐 걸 갖고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 북받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에 의해서 뭘 하면 실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했다 합니다. 화장실 거울에다가 너도 똑같아 라는 쪽지를 붙여 놓았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막 엄청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났을 때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에다가 너도 똑같아 라는 쪽지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막 화가 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나 스스로도
그런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점을. 인간은 누구나가 그런 결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에게만 완벽한 걸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삼가하고 그 결과적 관계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간단한 쪽지 하나가 결혼 생활에 가장 만족하는 부부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관련된 뇌 영역 활동이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진을 보았을 때 부정성 편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배우자도 허물이 있었지만 사랑은 허물에 언제나 눈이 먼 것이라는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읊은 원리를 자동적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커플들, 즉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상대방의 자기 평가보다 그를 더 높게 평가한 커플들이 만족감을 유지하고 연구 기간 동안 계속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이상화된 시각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환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다면 상대방의 강점을 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면서 이러한 환상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괜찮은 관계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좋다고 생각하고 환상을 가진 커플이 훨씬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강점 중 하나를 내보일 때는 당신이 그런 점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의 습관 하나가 신경 쓰일 때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려들지 마라 그럽니다. 당신의 뇌회로가 상대방의 죄를 감지했더라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떤 때는 귀가 좀 안 들리는 게 좋단다 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리 깊지 못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면 듣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분노나 불쾌감을 느끼면서 반응하는 게 설득력을 높여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라고 킨즈버그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적극적인 응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게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수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적극적인 응수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응해야만 한다면 그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말라고 합니다. 너무 상대방이 화가 나가 있는데 자꾸 피하기만 하는 것도 더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끔찍해 보이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잔인하다고 무조건 단정 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삐치거나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한쪽에서 바람을 피우면 나도 맞바람을 피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부정성 효과로 인해서 점점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삐치거나 대갚아 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부정성 효과로 인해서 점점 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당신의 분노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성 황금률을 따르라고 합니다. 연인, 자녀, 친구, 동료 아니면 뭐 다른 누구를 대할 때도 나쁜 것을 파괴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긍정적 사고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